1970년대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이 폴포트에 의해 학살당한 킬링필드의 현장에서 반야심경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에 올 때마다 꼭 이곳에 들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한다고 합니다. 이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유산자, 도민사람들, 또 의사들, 종교인들, 불교인 승려들, 그 다음에 교육자들을 다 이제 말 들으면은 말 들으면은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킬링필드의 아픔을 간직한 캄보디아에는 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해 아직도 국경지역 곳곳에 지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한국의 국제구호 단체 중 유일하게 코이카와 현지 NGO 등과 손을 잡고 지뢰를 제거하고 그 땅 위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 지구촌 공생회가 지뢰 제거 사업을 유일하게 지금 하고 계신 데거든요. 저희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And we have support from Koika, Good Hand from the Korean monk. 수도를 벗어나 외곽으로 갈수록 제대로 된 식수를 구하기 힘들고 학교 또한 턱없이 부족한 캄보디아. 지난 2003년 설립된 지구촌 공생회는 지금까지 약 58억 원을 들여 2458기의 생명의 우물과 18개의 교육시설 등을 건립했습니다. 도와준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뭐 이렇게 케냐, 이거 여러 나라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나라마다 나라가 잘 되면 도와주는 지구촌 공생 입장에서는 그게 즐겁기가 짝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지뢰를 제거하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의 발걸음을 따라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BBS 문화부 홍진호 기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불교계 국제구호 단체인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에 지은 앙릴 버부나 중고등학교와 3학기 영주초등학교의 준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인 지난해 1월에는 앙릴 중고등학교의 부지 시찰과 영주초등학교의 기공식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는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이지만 1인당 GDP가 세계 152위에 그칠 만큼 가난한 나라인데요. 1년 전 제가 캄보디아에서 만난 풍경은 우리나라와 사뭇 달랐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세계 여느 대도시 못지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오토바이 한 대에 어른과 아이 5명이 같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곽지 도로 사정은 승객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난해 지구촌 공생회가 우리나라 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지은 브로운 유치원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풍경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곳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시설은 절실합니다. All Korean home give school then my province.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외곽의 앙릴 초등학교. 좁고 낡은 건물에 꽉 들어찬 아이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없어 진학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나마 중학교 과정도 이 초등학교 교실 한쪽에서 이뤄집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시설은 가장 간절한 염원이고 이를 바라보는 현지 직원들의 자긍심 또한 매우 큽니다. I'm feel very happy, more than happy. Yeah. Because even not my son and other student is live in the Prahut village, they can go there to study easily.
태국과 맞닿은 허허벌판의 국경 지역 사마키. 장렬하는 태양 속 그늘 한 점 없는 대지, 눈길 닿는 곳마다 척박함이 묻어납니다. 이곳 아이들은 발바닥 자국이 선명한 맨 땅의 맨발로 흙바람을 맞으며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곳은 내전과 분쟁으로 지뢰가 묻혔던 땅이기에 학교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터전입니다. 저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다시 찾았는데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앙릴에는 중고등학교가, 사마키에는 초등학교와 함께 도서관과 유치원까지 들어섰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1년 만에 다시 찾은 앙릴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진 2층 높이의 새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지구촌 공생의 이사장 월주 스님과 지역 책임자, 그리고 학교 건립을 위해 2억 원을 무주상보시한 버부나 보살의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고 학교를 지은 버부나 보살은 인터뷰도 촬영도 정중하게 사용하며 말없이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흙바닥에 나무로 듬성듬성 지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마키 지역 아이들은 1년 만에 너무나 예쁜 새 학교를 갖게 됐습니다. 1억 원을 기부한 최대 후원자 도용주 보살의 이름을 딴 영주 초등학교입니다. 더 이상 흙바람을 안 맞아도 되고 튼튼한 책걸상에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까지 교실 안에 설치됐습니다. 공무원으로 4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도용주 보살은 20여 년 전 김연아 선수가 필리핀에 학교를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학교 건립을 꿈꿔왔습니다. 후원을 점차 확대해오다가 자신의 이름을 딴 학교까지 건립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제가 학교를 짓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공신력 있는 단체를 수소문하던 중에 제가 불교 신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구촌 공생회라는 단체가 그동안에 뭐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공신도 있는 것 같아서 우선 먼저 미얀마의 우물 파기 사업에 마음을 내어서 이제 우물 파기에 동참을 했고 또 그 우물을 먹는 어린 아이 중에서 한 명을 결연을 해서 또 이제 결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구촌 공생회 측에 학교를 짓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촌 공생회 측에서 여기저기 마땅한 여건이 되는 곳을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짓게 된 곳이 여기 사마키 영주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도서관과 유치원을 지은 전라북도 불교신도의 수석 부회장인 홍수자 보살은 김제 금산사 신도로 지구촌 공생회 설립 초창기부터 온 가족과 함께 후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월주 스님의 원력을 쫓아 유치원과 도서관까지 짓게 됐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다 우물을 파주셨어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맥 배치를 해서 우리가 모두 글도 잘 알고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 해서 학교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 또 여기 저는 힘이 부족하니까 크게 동참은 못해도 마음을 크게 가지고 늘 큰 스님 하시는 일을 그냥 따르고 이렇게 잘 고피를 하려는 그런 자세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사회사업으로 해서 또 지뢰 제거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 그런 거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지뢰 작업도 하시고 학교도 지으시고 또 우물도 파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너무나 존경하고 우러러 받들고만 싶은 대종사님을 위해서 저는 언제라도 거침없이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거액을 아낌없이 후원해 캄보디아에 교육시설을 지은 불자들은
한결같이 지구촌 공생회의 공신력과 투명한 운영, 이사장 월주 스님의 원력을 기부에 나선 중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무주상 보시로 캄보디아 세 곳에 학교를 지은 버부나 보살의 자비행은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80대 보살이 새까만 얼굴에 초롱초롱한 하얀 눈을 껌뻑이는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느라 분주합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손발을 바삐 움직이면서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살가운 안부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자신의 후원으로 건립된 캄보디아의 오지 동통 수다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학용품을 한아름 들고 학교를 찾았습니다. 선행의 주인공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석주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신도로서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고자 했던 발언을 지구촌 공생회를 통해 이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명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사진 촬영과 인터뷰 요청도 거절한 채 과거 이 학교의 준공식 참가 비용까지 모두 후원한 데 이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큰 대시주를 한 보살이 오늘 처음 봤어. 예. 오늘 두 번째 중공식, 2차. 네, 2차 준공식. 마무리. 박수 한번 쳐요. 예.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에서 출발해 먼지 자욱한 비포장 도로를 한참을 달려가면 지난 2016년 지구촌 공생회가 지은 뿌레익다퍼 바라밀 초등학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등 한국에서 온 방문단이 학교에 도착하자 전교생들이 운동장으로 몰려들어 감사를 표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베트남 국경 지역의 오지인 이곳에는 학생 수에 비해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바라밀 초등학교 준공식에는 캄보디아의 고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곳 초등학교는 앙릴 버부나 중고등학교를 세운 버부나 보살이 동통 수다라 초등학교와 함께 자신의 본명조차 알리지 않은 채 무주상 보시를 실천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학생 수가 적어.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학생이 취약한 학생이 많은 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고맙게도 태풍 수왕 두 번이나 오시고 그때 교육부 장관인가 뭐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이제 보자고 그런 거예요. 집만 짓고 그냥 돈만 든다면 안 되니까 애썼어요. 그걸 고생하셨어요. 버부나 보살은 자신의 후원으로 건립된 바라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지역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10명을 선발해 10년 동안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캄보디아에 학교를 건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오지 마을의 아이들을 지구촌을 이끌 인재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이 같은 국제 구호 사업을 펼치게 되었을까요? 여러 차례의 요청 끝에 1년 전 그리고 1년 후인 지난 1월 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월주 스님을 2차례 인터뷰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이제는 고인이 된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원용 목사와 함께 어두운 시대의 우리 사회를 밝혔습니다. 1992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설립을 주도했고 10년간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상임 대표를 맡아 인도적 대북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스님은 종단 안팎에서 개혁과 민주화에 앞장섰지만 대사회적 활동은 오롯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주 스님은 세속인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은퇴를 고민할 시기에도 세계 곳곳을 돌며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6살에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에 올랐지만
12.7 범란 때 신군부의 탄압을 받고 세계로 만행을 떠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달음과 자비는 함께 구애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46세 원장했다가 신군부에 탄압받고 그만두고 난 후에 내가 2년 후에 아까 구미를 다 돌아다니고 뭐 유럽 다 가봤지. 나 횟수로는 5년이요. 그래갖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저 뭐 스리랑카 뭐 인도 뭐 전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전부 자기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연행품을 절에서 읽어도 한 걸음도 안 나가. 읽으면서 관념화돼 있어. 관념화돼 있고 발로 안 뛰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갔다 와서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때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절도 좋아져. 사람들이 많이 와. 1년 만에 다시 CM립에서 카메라 앞에 선 월주 스님은 종단 원로로서 한국 불교의 발전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혁과 개선은 맑은 물이 흐르듯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체되면 썩는다며 항상 반성하고 검토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스님은 주문했습니다. 특히 위례 상월 선언에서 수행 중인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상자인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전현직 총무원장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자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누구든 스님이라면 수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세상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행을 정신을 지켜야 하고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초세관 쪽만 있을까 아니라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안 살림만 할까 아니라 바깥 살림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아까 포교 사업이고 복지 사업이고 장애인 복지고 뭐 재활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뭐 노인 복지를 만들고 아동 복지를 만드는 거라요. 그렇게 눈을 특정에만 하는 거 아니라 원장을 하신 분이나 원장을 하다 그만둔 분이나 원장 안 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월주 스님은 도와준 나라들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쁠 수 없고 아이들이 그 나라의 동양지대로 자라나길 염원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우물 파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사업이요. 그 다음에 농장이고.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웅덩이물을 먹고 더러운 물 먹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생명 우물이라고 해서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학교는 눈 어두운 사람들이 정말 문맹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지식을 얻도록 오고 지혜를 얻도록 하는 거든. 그걸 꼭 해야 되려고. 그러기에 지난 2003년 지구촌 공생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무나라를 파고 학교 하나를 지을 때마다 현재 직원부터 이사장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학교 부지를 정하기까지 때론 꼬박 1년이 걸린다 해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털을 잡기가 힘들어. 우리말 실무자들이 3번, 4번 가요. 그래서 교육청도 가고 군청도 가고 도청도 가고 그리고 털을 좀 선정되려고 그 실무자를 발로 뛰어가지고 이제 세 군데나 4군데를 정해서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그래서 1년 걸렸지. 또 이번에도 법운나보살 이름으로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1년 이상 걸렸어요. 올해로 세수 85세 월주 스님은 나이를 48살에 묶어놨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온 자비행에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주 스님의 원력과 한국 불자들의 후원, 그리고 지구촌 공생의 직원들의 노고가 합해져서 캄보디아에 자비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